우리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제안 배경과 서비스 소개,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입니다. 여기 종업원 A씨가 있습니다. A씨는 얼마 전에 직장 동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폭행의 결과로 치료비 20만 원과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어서 이걸 물어볼 수도 없고 전화 상담을 알아보니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고민은 A씨만의 것이 아닌데요.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3.5%는 없다고 대답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현재 변호사 상담 비용의 현황입니다. 가장 최저가인 전화 상담의 내용도 15분에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여전히 비용적인 부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팀은 생각했습니다. 법률 상담 더 간편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 주디 AI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소개입니다. 주디의 상담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다음과 같이 음성으로도 상담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서는 귀하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A씨의 사례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A씨는 음식점의 종업원입니다. 동료와의 말싸움을 겪었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매우 곤란하고 불쾌한 상황이셨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당신을 돕겠습니다. 폭행의 정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상해의 정도나 모욕의 감정, 손상된 사물 등이 있었다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디는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문합니다. 이제 피해 정도에 대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A씨는 폭행의 결과로 20만 원의 치료비와 전치 2주를 진단받은 상황입니다. 얼굴에 상처를 입고 멍이 들 정도의 신체적 상해를 입으셨군요. 정황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고려됩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A씨는 경찰을 불러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합의금 300만 원을 제시했지만 A씨는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으신 일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가해자가 사과하고 금전적 보상을 제안했지만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는 점 잘 이해했습니다. 사용자님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근무지인 광주의 한 음식점 주디는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내용을 요약합니다. 이 내용은 이후에 있을 유사 케이스 분석에 사용되는 문장이고 사용자는 자신의 내용이 잘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례가 폭행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디는 통계의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이 내용은 A씨의 사례에 맞는 51건의 유사 사례가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그래프를 보고 싶다면 자세히 보기를 눌러서 각 내용에 어떤 처분과 형량이 내려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경우 1년형이 몇 건인지 6개월형이 몇 건인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주디는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팀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 5과정에 거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진행했습니다. 정체성 부여와 목표 설정, 그리고 사용자 입력, 추가 정보 수집, 요약 및 분석의 부분입니다. 여기서 목표 설정의 부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왼쪽의 문장은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진행하는 동안 사용했던 실제의 문장입니다. 첫 번째로 목표를 제시하고 내가 처한 상황이라는 타겟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과 동일한 형식으로 변환할 것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라는 세부적인 추가 타겟을 설정하고 어느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사건 분류에 대한 내용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을 탐색하게 하고 형벌 기준 제공해 줄 것을 설정합니다. 주디가 어떻게 법률 분석을 할 수 있는지는 주디가 가지고 있는 17만 건의 판례 분석 데이터 때문입니다. 주디는 그녀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17만 건의 임베딩되어 변환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근거로 사용자의 사례가 입력되면 임베딩 변환된 형태로 받아보고 그 유사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유사 사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A씨의 사례는 오른쪽과 같은 유사 사례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유사 판례는 이제 통계 분석 및 시각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 건의 유사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 형에 처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처분과 형량에 대한 내용을 추출해서 그래프로 진행합니다. 정리하자면 주디는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17만 건의 판례를 분석하고 통계 분석 및 시각화를 수행합니다. 다음 기대 효과입니다. 주디는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을 목표로 합니다. 이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5에서 10%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는 시장입니다. 2028년에는 14조 5천억 원 규모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5개년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5년 차가 되는 2028년에는 영업이익 20억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5년 뒤인 2028년에 변호사 5천 명이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수치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다음과 같이 변호사는 우리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주디를 통해 변호사 선임을 결정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용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한 참고 문헌입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를 함께한 우리 7명의 팀원과 마지막 간편한 법률 상담 주디와 함께 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